네, 경기도 우선의 강봉수입니다. 한 달 만에 왔는데요. 그동안 계속 지켜주시는 여러 국민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요즘 하도 의료제도가 복잡하게 돌아가서 최근에 의료제도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춘숙의 만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악법제족이라고 하죠. 의료악법제족이라고 저희가 여기서 별명을 지켰는데, 이제 찾아봤더니 저희가 항상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 사람은 저기서 박탈법이 아니라는 거짓말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의료인 개정을 하고 이제 이런 악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악법 아니다 이러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럼 의사들은 이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가 취소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민식이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좌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했다고 느끼는 분보다는 그것 때문에 참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불편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직후부터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국민청원도 하고 법을 바꿔달라 이랬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애 살짝만 부딪혀도 벌금형, 애가 한 3주만 다치면 바로 이제 징역형, 이렇게를 받는 전과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요, 그 법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그 중에 한 명이 저 정춘숙이더라고요.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정춘숙인데, 발의를 하고 당시에도 포퓰리즘을 하면서 뭐 우리 애들의 목숨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포퓰리즘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민식이법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자마자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민청원 수십만 명씩 모여서 국민청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슬쩍 바꿉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 표만 주면 이 법을 바꿔보겠다. 근데 정권 말기가 아니라 국회 회기 말기니 다음 회기에 하겠다. 그리고 지금 4년이 다 지나갔죠.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곳 용인에서 정춘숙이가 그 민식이법을 만든 저 사람이 당선이 돼서 저기에서 전화번호도 없이 맡겨보니 달랐습니다, 이런 거 올려놓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도 저 사람은 나오려고 하겠죠. 그때쯤 되면 최근에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지방, 낙도, 뭐 울릉도, 소록도 이런 데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 안에서도 이미 어르신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서 사망을 하고, 애들이 밤에 응급실이 없어서 구급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내일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저 민주당의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서 의료법을 망친 인간들이 주범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저 사람들이 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할 의사가 없는데 의사들의 면허는 또 박탈하겠다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없으니 간호사표가 좀 더 많은 것 같으니 간호사들한테는 의사 노릇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자꾸 표장사만 하는데, 그렇게 돼서 그게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이미 그게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죽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 악법을 다시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있는 용인 국민분들에게 저 정춘숙을 심판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하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설마, 여기 계신 경찰분들도 설마 이러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술장 CCTV 얼마 전에 의무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벌써 뭐 수술장 사고 났는데
이거를 촬영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기사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과연 의사를 믿고 수술장 CCTV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용인이니까 가장 가까운데 성남의료원,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수원의료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술장 CCTV를 강제와 법안을 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의료원에 수술장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아프시면 상급병원이라고 수원의료원, 성남의료원 찾아가십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까운 분당서울대병원 다들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목표고, 그러면 우리는 의사들을 갈라치게 하고 의사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뭔가 그 의사들을 괴롭힐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술장 CCTV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거 미리 만들어 놓은 왜 수원의료원, 성남의료원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국민들이 가서 수술을 안 받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수술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CCTV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수술을 받을 때 위험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술장 CCTV 의무화를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벌써 젊은 의사들이, 수술하는 의사들 50%가 CCTV가 시행이 되면 수술을 접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방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마취과 의사들이 감시당하면서 수술장에서 마취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병원을 떠나는 일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찾아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해줄 의사, 마취를 해줄 의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못 받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위기에 당장 처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일부가 최근에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인 거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고 있는 상황, 잃게 되는 일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또 이거는 먼 일이니까 또 설마 뭔가 만들어주겠지 하시죠. 또 저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인권 얘기, 인권 타령 매일 합니다. 누구의 인권, 약자의 인권, 인권을 위해서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대부분의 모르는 국민분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걸 지지해 주십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갑자기 이상하게 신림동, 여백, 서현 각종 이상한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거를 알고 보고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신림동 칼부림 이러면서 신림동 갈 수 있냐, 강남역, 여기 서현, 기타 등등 대도시에서, 지방뿐만 아니라 대도시 가장 중심에서도 우리가 밤에 위험하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게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럴까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민주당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 될 때부터 갑자기 인권 타령을 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을 가족들이 강제 입원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족들이 힘들다고 조현병 환자를 입원을 시키면 그 입원을 시킨 의사를 처벌하겠다라고 해버리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이 강제 입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마치 뭐 강제로 감금됐던 정신병 환자들의 인권이 좋아진 것 같으나, 그게 초기에는 몇 년 전에 의사들은 이미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에게서 칼부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국립의료 강북삼성병원 교수님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정말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입원을 시킬 의사가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을 다니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 게 우리가 요즘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게 잠시 후 몇 년, 불과 2, 3년, 4, 5년만 지나면 그 피해가 당장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다니는 내 주변 상황들이 세상이 위험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 그리고 의료의 제도는 그게 목숨하고 연관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정치인수록 저런 인간들은요, 민주당 사람들은 이걸 뻔히 알거든요. 압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근데 저 인간들은 자기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똥이 나오면 그때는 또 다른 사람 탓을 남 탓을 하고 또 다른 똥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표정사를 하고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우리를 죽이는 똥을 또 싸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20년째 벌써 일하고 있는 의료계 내 환자들한테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미 그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벌써 220일째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용인 시민분들도 그리고 많이 보시는 국민분들도 상황을 아시고 이런 잘못된 제도를 막는데 계속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